이름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네. 계속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름은 시작과 연결돼 있고 이름이 없으면 시작이 안 돼요. 특히 브랜드는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 다른 분들이 몇백 장의 기획서를 쓸 때 저는 그냥 이름을 지워버리면서 프로젝트가 되게 하고 되게 쉽게 시작을 하는 걸 옆에서 동료들이 보더니 이걸 좀 교육을 해달라. 아,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고 멋있는 거구나. 이름으로 많은 것이 시작될 수 있고 또 한 살, 두 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불리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어린 시절에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디지털 명함 서비스 슬라이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호기심을 느끼시나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보면 흥미롭고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사소한 것도 나만의 개성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 내 일에 내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있는 사람, 또 뭐든지 남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하게 실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제가 요즘사에 초대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요즘사를 시작하기 한참 전 20대 시절에만 해도 생각보다 그런 레퍼런스를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도 저를 설레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 프로젝트마다 너무 재미있어 보일까? 대단한 걸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 과감하게 실행하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고 남몰래 흠모하던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이분을 요즘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소리가 되게 하이톤인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네. 걸 들으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요즘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맞아요. 너무 울컥해져요. 그 이전부터 저희가 네. 사실 인연이 있고 제가 이제 초대를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네. 지금 영광인데 아, 저야말로요. 근데 계속 엄청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네. 마음에 지금 울컥하신다고 네, 진짜. 그 네. 말을 들으니까 또 제가 또 울컥하려고 하는데 네. 아무튼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서로의 팬이면서 네. 응원하는 사이로 오래 지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정신님 이미 팬인 분들도 진짜 많을 것 같고 혹시나 처음 뵙는 분들 어디서 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있어서 네. 살짝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직업을 네. 했는데요. 처음에는 카피라이터였고 그 다음엔 마케터였고 네임리스트도 하다가 또 작가이기도 한 그런 일을 해왔어요. 30년? 네, 이제 다 그러네, 된 30년. 30년 된 것 같아요. 그쵸. 엄청 네. 선배님이시죠. 네, 근데 전혀 제가 느끼기에 요즘 선배 코너로 안 부른 게 근데 오랜 세월을 계속 뭔가 같이 한 것 같은데 계속 친구 같은 느낌? 그렇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계속 이제 정신님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와 왔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정신님의 팬이 엄청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사실 한 10여 년 전에 그때 저도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어요. 네. 이제 처음 책을 이제 독립출판으로 내고 어떤 일을 시작해볼까 하고 있을 때 이제 막 이름을 지어주시고 막 이러니까 네. 되게 호기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하시던 막 방송 막 이런 것도 계속 들어가서 듣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뭔가 네이미스트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일단은 요즘사 오면 제가 항상 드리는 고정 질문 있잖아요. 영의 순간? 영의 순간. 네, 그런 많은 활동을 했지만 어쨌든 네. 이름 짓기가 메인 활동이시니까 또 그런 일을 하게 된 첫 네. 영의 순간? 그 시작이 어땠는지 좀 듣고 싶어요. 아, 좋아요. 사실 저의 직업 중에서 어찌 보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는 네이미스트예요. 네, 그러니까요. 10살 때부터 저는 이름 짓는 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됐던 계기가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딴 경아 슈퍼라는 제가 슈퍼. 본명이 정경아거든요. 슈퍼마켓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다 오면 매일 새로운 신제품들의 이름들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맛동산을 딱 먹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맛과 동산
너무 과자 이름은 너무 귀엽잖아요. 맛동산. 네. 막 아이셔라는 그런 새콤 달콤 맞아.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와,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고 멋있는 거구나. 이름으로 많은 것이 시작될 수 있고 또 1살 2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으면서 불리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어린 시절에 알게 된 거예요. 되게 네. 빨리 깨우쳤네요. 네, 그래서 저의 영의 순간은 네. 학교를 갔다 오면서 저도 이름이 짓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학교를 다녀오던 길에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이제 큰 건설회사 브랜드들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더 그랬거든요. 그래서 꼭 이름을 저렇게 지어야 되나 하면서 아파트의 모습을 디자인하면서 제가 밀크 아파트라는 중학교 때쯤에 그냥 밀크 내가 아파트. 지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얀색으로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아파트의 맨 위는 우유곽 디자인이어야 돼요. 옥상 모양도 우유처럼 이렇게 해야 되고 제조 일자에 지은 날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동 이름은 200ml동, 500ml동, 1000ml동 그래서 200ml는 지금 생각해보면 좀 평수 넓고 낮은 거, 500ml, 1000ml는 고층 아파트. 그래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초등학교 3학년쯤에 슈퍼마켓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름을 막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의 20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 이름도 정신이라는 필명을 맞아요. 짓고 친구들의 이름, 브랜드들의 이름을 막 본격적으로 지은 건 20대였고요. 그리고 30대에는 사람들이 자꾸 알려달라고 하니까요. 특히 그때는 제가 네이버를 다니고 있었었는데 맞아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 다른 분들이 몇백 장의 기획서를 쓸 때 저는 그냥 딱 지식인의 서재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리면서 프로젝트가 되게 하고 되게 쉽게 시작을 하는 걸 옆에서 그러니까요. 동료들이 보더니 이걸 좀 교육을 해달라 네이버 직원들이. 그래서 디자인팀에 교육을 해드리고 그러다가 서울대학교 디자인과에서 또 요청이 들어오고 많은 기업의 강의를 진짜 많이 다녔었어요. 20대는 짓고 30대는 짓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40대 때는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네. 좀 거리상으로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 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집단지성으로 이름을 같이 만들어보자 해서 변리사인 BLSN이라는 네, 분과 네. 같이 집단지성으로 이름 만들기를 했었죠. 그 인스타에 저작권 관련해서 맞아요, 하는 맞아요. 계정 있죠. 네, 저도 그 재밌게 만화 보고 그리는.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영의 순간을 다시 얘기하면 네. 그 슈퍼마켓집 딸로서 나중에 저 네이버 다녔을 때는 슈퍼마켓집 딸이 네이버 마케터로 이런 그런 타이틀. 책을 하나 써라 네이밍 책을 그럴 정도로 그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슈퍼마켓을 하셨던 거가 다른 친구들이 뭐 태권도 학원 다니고 주사도 학원 다닐 때 그게 진짜 도움이 엄청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근데 듣다 보니까 그 정신이란 이름도 너무 특별하잖아요. 네.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이름은 또 어떻게 짓게 네, 되셨어요? 이 이름은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밀크 아파트를 이제 지어놓고 그런데 하나는 지었는데 두세 개를 또 못 짓겠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짓는 거지 생각을 하다가 모든 거에는 다 재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식주를 할 때 옷 짓는 데는 옷감 필요하고 밥 짓는 데는 쌀 필요하고 이런 것처럼 이름을 만드는 데도 재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것이 단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왜 그렇게 심각한 출판사의 책들을 많이 읽었는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책에서도 단어를 오리고 뭐 잡지에서도 오리고 하면서 그런 그 소재가 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틴 케이스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서 제가 이제 서울예술대학을 들어갔는데 너무 특별한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특별함과 고요함을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친구 사이다님과 네. 같이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때 재료들이 들어있는 그 틴 케이스를 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럼 그 틴 케이스는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건데? 네네. 우와. 중학교 그때부터 밀크 아파트 진짜? 만들었을 때부터 그리고 그 틴케이스를 제가 단어의 냉장고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수업에서도 네. 학생 그 서울대학교나 뭐 한예종 이런 학생들하고도 다 같이 만들 때에는 이 단어의 냉장고 먼저 만들어요. 네, 왜냐하면 누가 와서 이름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냉장고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다. 그걸 이제 조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신 세계사에서 세계사를 뗀 거죠. 그리고 정신이라는 외자로 저의 이름을 만들게 됐죠. 어떻게 딱 그 단어가 딱 보이셨어요? 제가 정시성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적 씨처럼 외자 이름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경아라는 이름은 너무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름으로 바꾸니까 너무 신기한 게 저희 학교 친구들이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정경화 정신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그 예술대학 친구들이 자기도 나중에 데뷔할 때 이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와 사이다 씨가 이제 본명은 경아와 윤이에요. 네. 근데 경아와 윤이가 정신 사이다가 되니까 네. 그 당시에 민정이던 민정이가 자기도 일러스트레이터가 돼야 되는데 민정이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나나이에요. 아, 그 친구분들의 네. 이름을 다 그럼 다 네. 사이다님은 본인이 아, 지으셨고, 본인이 예. 나나님은 제가 또 그 단어 냉장고에 예전에 가시리 있고 나난 버리고 그러네요? 그 고려에 가요에서 그때도 제가 나난이 너무 예뻐서 정신 세계다처럼 단어 냉장고에 넣어놨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때? 왜냐면 일러스트레이터는 나중에 이렇게 사인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쵸. NAN 너무 예쁘지 아. 않아? 그래서 나난이 되어서 발음도 경아, 민정이, 윤희가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특별한 했는데 이름으로. 친구들이 너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 진짜요? 원래도 알았지만 아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때 또 저희 그러네요. 과의 동기 오빠가 그런데 너의 이름 만드는 것보다 불려지는 게 더 중요한 거 알지? 그러면서 오늘부터 사용하고 오늘부터 불려져야 한다고 하면서 그 오빠가 먼저 저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오. 수철이 오빠라는 오빠가 그 내가 짓는 거 말고 이제 불려줘야 되니까. 그것도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불려주고 저한테 계속 지어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정말로 큰 브랜드의 네이밍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었죠. 정말 이름 짓기의 역사가 네. 꽤 오래된 거였네요, 네. 진짜. 그런데 되게 오래된 저의 잡이긴 하지만 네. 되게 좋은 건 그것을 되게 일처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카피라이터이면서 그냥 뭐 어떤 우리 회사에서 일을 받았을 때 그거의 이름까지도 한번 지어본 거고 네이버를 다녔을 때도 지식인의 서재라는 프로젝트의 서비스의 이름을 네, 네. 지어보고 그걸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냥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는 추가적으로 것처럼 그냥. 옵션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정신님은 약간 뭔가를 시작할 때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조금 더 컨셉이나 이런 게 명확해진 그럼요. 느낌이 네, 나서 기획서를 쓸 필요가 그렇게 한 없는 거였어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식인의 소재라고 딱 메일만 보내도 그때 조수용 대표님 이제는 그 분이 저희 사수셨어요. 그 JOH. 네, JOH. 네. 근데 이 지식인에서 딱 듣더니 더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아, 진짜? 진행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름이 그냥 일단 됐다 네, 이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책을 소개하고 그리고 서비스랑 붙여가지고 본문도 보여주고 쇼핑도 진행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행시켜. 주변 동료들이 너무 진짜 쉽게 가시는구나 했는데 나중에는 비법을 알려달라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갔죠. 저도 듣다 보니까 비법이 너무 궁금한 게 네. 저도 예전에 그 이름 짓기 워크숍처럼 하실 때 네, 몇 네. 번 막 들어가서 저도 듣고 했는데 네. 보면은 뭔가 엄청난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의 우연에 기대면서 맞아요. 막 이렇게 모아놨던 것들 중에 고르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처럼 하지 않고 되게 놀이처럼 한다? 네. 이런 게 되게 또 신기해가지고 일처럼 의뢰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너무 일이 되어버려서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제가 집단지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것도 클라이언트가 일을 주고 클라이언트의 판단도 되게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 혼자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집단지성으로 짓고 같이 투표를 하고 이런 거가 훨씬 더 좋다, 잘 불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런 돈을 벌고 그런 잡으로 두지 않고 조금 취미나 어떤 커뮤니티 활동처럼 했었던 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에요. 제가 다른 우선순위들이 조금 있어서 되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방학처럼 한번 해볼까. 네, 그렇게. 일을 방학처럼 하신다고 하니까 더 좋아 보이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인지 제가 느끼기에도 뭔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엄청 큰 네이밍 회사, 브랜딩 회사 이런 거 차려가지고 막 대기업들한테 돈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냥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방법들을 다 그냥 오픈하고 나눠주고 그냥 네. 가르쳐주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고 또 되게 작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네, 브랜드들 네. 그런 가게들 이런 네. 이름 짓기에 더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커나가는 브랜드들도 되게 많고 네. 그냥 길을 가다가 뭐지? 나랑 같이 만들었던 그 이름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 진출했나 하는 이름들을 아, 볼 진짜? 때 되게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의 학생이었는데 예를 들면 영카이브라는 그 사진을
찍어주는 스튜디오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게 젊은 날을 기록한다는 젊은 날의 아카이브예요. 네, 좋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름을 만들었는데 팔로워 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성수동에 번듯한 매장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과 지금은 연락하지 않지만 그냥 그 이름이 잘 커나가고 잘 되고 있는 것만 너무 좋고 뭐 예를 들면 사적인 서점 이런 그런 브랜드도 저희 같이 수업에서 이름을 짓고 맞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이름들이 사실은 진짜 정신님을 거쳐서 나온 것들도 같이 많은 거죠.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제이오이치랑 했었던 것 중에는 네스트 호텔을 저희가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네스트 말고 또 하나 여의도에 있는 글래드 그런 것들을 같이 그 되게 유명한 거 그 홍진경님의 더김치 그건 다 알잖아요. 네, 더김치는 이제 진짜 한 20년이 된 이름인 것 같은데 그것도 홍진경 씨랑 만나서 그러니까 원래 친구가 된 것도 그 더김치 이름을 의뢰하시면서부터였어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소개로 해서 이제 만나러 간 자리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김치를 만들려고 하고 들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셨는데 갑자기 선글라스 딱 봤더니 이제 이름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고 이제 끝났다. 살아온 인생이 궁금하다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오늘까지 친구가 됐고 그런 사연이 또 있었군요. 네. 근데 더김치도 너무 감동스러운 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잘 됐지만 이제 제가 미국에 사는데 그 이름이 미국까지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더 빛날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뻤고 계속 이렇게 지금 뭐 20살이 넘은 이름이 되어가는데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또 클래식 사과라고 제가 사과 이름인데 그거가 농장에서 클래식 음악이 나오게 하는 거를 목표로 그러니까 고기만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얘는 클래식을 듣고 자란 사과다. 클래식을 듣고 자라게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것도 디자이너 스튜디오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클래식 사과라고 만들어드렸는데 그것도 베트남에 뭐 수출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 뭐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거 지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하니까 사실 좀 시간이 되면은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는데 아직은 제가 지금 4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여서 여건이 아직은 안 되지만 그래도 틈틈이 이렇게 아는 분들이 도움을 청할 때는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진짜 정신님의 워크숍이나 수업을 들어서 이렇게 만든 이름들로 시작이 된 그런 브랜드들이 이미 많이 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채널에도 진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뭐 브랜드도 있지만 뭐 하나의 뭐 계정을 하나 파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뭐 책을 하나 내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럴 때 중요한 게 진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 하려고 하는데 뭔가 내용이나 그런 건 다 돼 있는데 이름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계속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름은 시작과 연결돼 있고 시작할 용기에서 그러니까 너무 크게 얘기하고 시작할 용기가 없는 건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용기를 드릴게요. 이름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요. 정말로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게 갈 필요가 없이 이름이 없으면 시작이 안 돼요. 특히 브랜드는. 그리고 이름을 잘못 만들었으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것도 맞아요. 오히려 그때 다시 시작할 용기는 더 안 날 거예요. 시작할 용기도 잘 안 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시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름을 만들고 키워나간다. 이름도 1살, 2살 나이가 있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나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름 만드는 법을 알고 또 중요한 거는요. 한 번에 좋은 이름을 만드는 것도 진짜 좋지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좋은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 번, 2번 만들어 보시기를 진짜 추천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급하게 저는 아버지가 지금 빌딩 물려주셔서 내일까지 뭐 이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분들은 저 추천하지 않고요. 오히려 언젠가 아버지가 빌딩을 물려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언젠가 로또에 당첨이 될 것 같은데 저의 꿈인 어떤 식당을 이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추천드리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앞으로의 일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름이 있으면 정말 상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너무 제가 찐 팬이에요. 안 본 영상이 있을까 싶게 요즘사를요? 2번 본 영상도 많을 정도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구독자님들과 뭔가 이런 클래스 같은 걸 열어드릴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해주세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근데 저의 수업을 다 들으시면요. 이게 끝이에요? 이럴 때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간단하고
할 수 진짜요? 있겠네요 하고 또 오. 아까 그런 이름들이 다 그분들이 영카이브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제가 이제 낸 숙제를 다 네, 해와서 네. 딱 짜잔 이름 만들었고 다 모두 다 그분들이 만든 거를 제가 매뉴얼대로 해서 제가 튜닝만 살짝 해드린 거예요. 아까 JOH나 뭐 이런 회사의 것들도. 만약에 괜찮으시면 지금 댓글로 네. 자기의 브랜드 고민이나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한 이름이 고민이신 분들을 네. 댓글 달아주시면 네. 여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좋아요. 네. 정신님이 요즘사 구독자 한정. 요즘사 구독자 한정으로 네. 네이밍 수업을 진짜 네. 오랜만에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이밍 수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구독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진짜 너무 뭔가 감사해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리고 재밌게 수업료를 받지 않을 건데 저에게 수업료 대신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받아볼 그 센스를 보고 싶어요. 나는 어떤 걸 줄 수 있다? 네, 수업료 대신. 그것도 그럼 댓글로 같이. 그럼요. 예, 제가 최종 선정을 할 때 본인의 고민 그리고 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근데 그런데 그게 물질이 아니어도 되나요? 당연하죠. 네, 무엇을 줄 왜냐면 그걸로 그 사람의 센스를 보는 것도 있지만요. 저는 사실 어떤 브랜드를 하고 무언가를 판매를 한다라는 거는 돈과 바꾸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자기가 만든 상품을 어쨌든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브랜드를 만들어야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의미의 기브 앤 테이크로서 저는 이 방식을 알려줄 건데 이 수업을 받는 학생은 저에게 무엇을 줄 건지 그 센스를 보고 싶어요. 너무 멋진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 벌써부터 댓글이 너무 궁금해지고. 이 수업이 되게 신기한 게요. 제가 다 같이 유치원 이름을 만들어 볼까요? 라고 하면 30명의 유치원 이름을 만들 때 다 달라요.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네 하면서 그 수업 자체에서 배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름은 혼자서 골방에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 밖으로 나와서 같이 만들 때 더 효과가 납니다. 그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수업을 해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신님과 이제 이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네. 정신님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 네. 말고도.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잠시 광고를 듣고 와서 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차 한잔 하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제작 지원해준 디지털 명함 서비스 슬라이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명함을 언제 어떻게 좀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크리에이터이자 개인 사업자라서 이렇게 오늘처럼 인터뷰하는 날이나 광고주를 만날 때 또는 행사장에 참석했을 때 명함을 쓸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상황별로 제가 어필하고 싶은 타이틀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 종이 명함은 좀 내용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또 이 작은 종이 명함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도 너무 한정돼 있어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딱 좋은 디지털 명함 서비스가 나왔더라고요. 바로 슬라이스인데요. 슬라이스는 이 NFC 카드 한 장이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NFC 카드를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태깅을 하면 바로 제 명함 프로필이 뜨는 방식인데요. 제가 이걸 며칠 사용해 봤는데 상대방은 슬라이스 앱이 없어도 명함 프로필이 웹페이지로 바로 뜨고 연락처로 저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간편했고요. 또 일단 이런 방식 자체가 좀 신기하다 보니까 기억을 남기기에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어필할 때 드는 첫인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매번 명함을 몇 장씩 챙겨서 나갈 필요 없이 지갑에 이 카드 한 장만 넣어놓으면 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작은 명함 안에 나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느꼈다면 슬라이스를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명함 프로필에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표현한 다양한 키워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와 텍스트 블록도 추가할 수 있어요. 영상 포트폴리오나 SNS 링크, 노션 링크 등을 넣어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더 부각해서 보여줄 수도 있죠. 저처럼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크리에이터나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에게 너무 좋은 서비스인 것 같고요. 기업용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까 팀원과 함께 사용하고 싶은 브랜드 대표님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스를 사용해보고 싶다면 요즘사 단독 혜택으로 20% 할인가에 NFC 명함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코드를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네, 그러면 다시 인터뷰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네이미스트로서의 정신님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 말고도 재밌는 프로젝트들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너무 감탄했던 프로젝트 하나가 이제 정신과 영수증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영수증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글을 쓰시는 프로젝트를 네. 그것도 진짜 오래 하셨죠. 그쵸. 그것도 오래됐어요. 그것도. 20년, 그것도 20년 넘었죠. 네, 그것도 28년 됐네요. 진짜요? 200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아마 처음부터 보지 못했을 거고 그때는 아마 10대여서 네. 나중에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책으로. 그때 네. 아마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이름 짓는 일도 그렇고 그런 활동들을 보면 진짜 정신님은 일상의 이 평범함 속에서 되게 특별함을 잘 찾는 사람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왜 그랬지? 일단 내가 그런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다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네. 일인데 내가 그렇게 특별함을 잘 찾아내나? 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러면 영수증은 어떻게 그때 시작이 된 건가? 맞아요. 하면, 그것도 궁금했어요. 네, 그때 제가 저희 학교에 다니면서 사이다님을 만나서 네. 저희가 작은 광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정신 사이다라고. 아, 그래서 학생이면서 그런 광고를 받아서 막 했던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저희가 진짜 거침이 없었던 게 만약에 모델을 캐스팅하고 싶다라고 하면 잡지에 중학생인 신민아 씨가 나와요. 그러면 그 학교에 연락을 해요. 분당에 어느 어머, 중학교에 어머. 연락을 해서 저희는 이런 광고 회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광고를 기획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받고 싶다. 중학생인데 아, 그래가지고 매니저도 없고 어머니와 아. 연락이 닿아서 캐스팅을 해서 같이 어머, 일을 어머. 하고. 아 진짜요? 네, 조선이 사진 작가님과 신민아 씨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저 기억을 해요. 근데 막 세시 이런 데 나오는 네, 거. 거 키키 이런 키키 잡지에 이런. 나왔을 때 진짜 작은 사진을 사이다님이 딱 보고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너무 귀여운 소녀를 보고 어머. 저희가 캐스팅을 했었죠. 하여튼 그렇게 막 정신사이다라는 광고 대행사를 잘 하다가 갑자기 투자가 지금으로 치면 스타트업이죠.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법인회사를 시작을 하면서 회계팀에서 영수증을 모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모든 집기나 이런 것들. 그쵸. 증빙을 것들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무실을 그냥 사무실은 싫고 제가 너무 집순이라 집을 꾸민 거예요. 집과 사무실을. 그래서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면서 그 이야기들이 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사무실 그래서 겸 집을 꾸미면서 네, 나온 네. 그 집기의 영수증들이. 네. 처음에 이제 집기였고 뭐 모든 이야기들을 다 붙여놓다가 이게 이야기가 되게 연관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써내려 갔던 거죠. 아, 그렇게 시작된 게 네, 그럼 하나의 지금까지. 필름처럼. 네. 근데 그게 그때는 증빙을 필요해서 이제 시작을 네. 했지만은 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 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루에 한 2장에서 3장을 받으면 네. 한 달이면 100장, 그리고 그러니까. 1년이면 1000장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 지금 모아보니까 한 2만, 지금 거의 3만 장이 돼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모은 게 참 신기한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된 데에는 저도 어찌 보면 끈기가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되게 네. 좋아해 준 거가 사랑받은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진심으로. 왜냐면 다들 또 안 해요 기대하고 네, 이러니까. 페이퍼라는 잡지에 연재도 했었고 또 책이 나왔었고 이럴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 사랑받음이 이렇게 계속하게 만든 것 같아요. 뭔가 영수증 하나가 진짜 평범한 네.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써내려가는 글이 되게 어떨 때는 되게 일기 같고 어떨 때는 시 같고 네, 막 그렇게 쓰시니까 네. 되게 많은 것들이 나에게 또 대입되기도 하고 네, 그랬던 그래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책을 썼지만 작가라는 생각은 사실 많이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카피라이터 이런 거는 월급을 받는 직업이었고 네. 마케터도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작가라면 제가 그려놓은 상이 있었거든요. 성실하게 계속 책을 발표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서 저는 한 번의 프로젝트, 내가 영수증을 모았던 프로젝트가 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작가로서 글쎄 아직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되게 해주시고 저는 제가 막 문장력이 있다기보다는 기획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기획력이 문장력을 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어떤 문장을 오래 맞아요. 기억해 주시고 네. 지금까지도 그 글이 좋았어요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카피라이터여서 그런지 되게 그럴 수도 있을 짧은 것 글에도
엄청 임팩트 있는 게 있거든요, 진짜. 네. 반대로 그래서 긴 글은 잘 못 써요. 저는 소설을 쓰라고 그러면 당연히 못 쓰고 예, 딱 그 수필, 그러니까 작가라기보다는 수필가에 더 가깝죠. 그럼 영수증을 지금까지 다 모으신 거면 네. 그걸 어떻게 또 보관하시고 뭐 아카이빙을 하세요? 뭐 네. 이렇게 선별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고 그런 것도 있어요? 선별을 있으세요? 하는 거는 뭐 그냥 기간으로 모으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추천하는 게 네. 너무 막 지금 다 하나하나에 기록해놓으려고 하지 말고요. 영수증은 영수증대로 모으고 그날 그냥 메모를 하는 거예요. 저는 메모는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네. 나중에 이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뭐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정도 얘네들을 매칭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처음번에 책을 썼을 때는 그냥 제가 영수증에 관한 일기를 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다시 책을 쓰면서는 영수증을 편집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두는 편집이었어요. 아, 지난번에는 기록이었다면.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좀 어떤 좋았던 거, 슬펐던 거 이런 것들이 쫙 영수증 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나에게 편집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안 좋았던 거 뺄까? 그러니까 양심상 거짓말은 못 하겠어요. 나는 수필가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늘어놓고 다시 한번 편집을 해보자. 너무 아팠던 거 10달 동안 아팠다면 조금 줄여볼까? 너무 기뻤던 거 더 기쁜 거 더 연장해볼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하니까 주변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이게 정신과 치료에도 아, 진짜?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억을 다시 편집하는 거. 근데 그 기억을 편집할 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 영수증을 딱 넣고 빼고 몇 월 며칠 넣고 빼고 또는 이 기억을 앞으로 당겨보고 이렇게 하면서 편집을 게임처럼 해보는 거가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이 방식을 사실은 또 구독자님들에게 추천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진짜 20, 30대가 기록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기록의 역사는 오래됐지만은 요즘에는 특히나 더 아날로그나 이런 걸로 다시 돌아가서 네. 뭔가를 기록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 네. 이런 방법은 사실 생각을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가지고 네. 거기에 나의 이야기를 쓰는데 그게 그냥 매일매일 써도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놨다가 월말 결산이나 맞아요. 연말 결산이나 이런 네. 느낌으로 네.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 삶을 좀 편집하는 거? 네. 그런 방법도 되게 좋다. 제가 해보니까는 되게 음. 저의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 제 책을 정신과 영수증으로 정신과 맞아요. 상담을 맞아. 받은 영수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그런 많아요. 경우가 있죠. 약간 의도한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원래 이 이름도 냉장고에 냉장고에 네. 넣어놓는다고 했잖아요. 이 정신과 영수증이 이상은의 집이라는 노래에 있어요. 용서의 청구서 정신과 영수증을 들고 그게 너무 용서의 청구서래요. 아, 진짜. 그래서 그때 제 이름이 정신일 때고 네. 제가 영수증을 모았는데 딱 너한테 이거 있네. 책 제목으로 쓰시라는 건가? 그래서 첫 책에 감사하다고 이상은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 정신과 영수증 정신과에 다녀온 영수증처럼 이번에는 제가 책을 다 쓰고 나니까 너무 개운하다. 나의 진짜. 어떤 과거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했고 나 이제 정말 다음으로 갈 수 있다. 이래서 되게 좋았어요. 이번에 책을 내면서. 그게 처음에 냈던 게 20대 때 네, 낸 거였고 24살이고요. 지금 최근에 낸 게 40세 영수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진짜 20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때가. 그러면은 그때 썼던 기록들과 네. 지금 다시 정리를 해가면서 그 네. 갭 차이가 있는데 네. 어떤 게 또 많이 변했고 또 네. 어떤 건 나 되게 그대로네 이런 네, 것도 네. 있을 텐데 어떠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40세 이야기는요. 제가 미국에서 영수증을 받았거든요. 일단 지역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48세인데 아. 처음 미국에 갈 때만 해도 40세였어요. 네. 그때 미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받은 영수증 그리고 그때 시기가 2017년도였는데 많은 것들이 서비스나 막 이런 막 재미난 것들이 많이 인공지능도 미국은 그때부터 막 시작되고 네, 있었거든요. 막 그런 거라던가 그래서 확실히 한국과 미국이라는 것도 있고 시대적으로 옛날에 받은 것들을 보면 다 종이 영수증이거든요. 네. 근데 온라인 모바일로 받은 영수증도 되게 많고 그렇게 시대가 달라진 게 확 보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사진을 넣어가지고 그 전에는 네. 이게 영수증만 딱 있었던 것 네, 같은데 네. 그 영수증을 받은 어떤 배경에서 사진을 찍거나 네. 그거는 뭐 직접 가서 다시 찍은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그때 놀라운 그때? 게 네. 제가 이제 가장 또 저의
친한 친구인 네. 사이다님이면서 네. 저희 책의 사진 오늘 되게 자주 등장하시네요. 네, 많이 나오네요. 사진 작가가 되어주신 사이다님께 이제 이걸 발표하려고 해, 두 번째 그 책을 이라고 했을 때 너무 축하해 주었고 내가 너의 지난 히스토리에 따라가서 그걸 다큐멘터리처럼 찍어주고 싶다고 먼저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너무 제가 사실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했던 거가 미국까지 와서 촬영을 해달라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프로젝트죠. 네, 그런데 선뜻 그렇게 해줬고 글과 사진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디자인이 딱 그렇게 완성된 디자인의 모습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20년 전에 이런 디자인을 했냐 하는 공민선 디자인님이 해주신 건데 그분도 오셔야 되거든요. 이 전체 디렉션을 봐주려면. 그래서 또 정중히 엄청 혹시 대 프로젝트가 오실 수 있냐 했더니 그럼 이렇게 어머. 해주셔서 제가 사실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그 둘을 기다리는데 진짜 그때 또 울컥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딨나. 이 책을 위해서 엄청나네요, 이렇게 진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제가 살았던 그 곳을 다 가봤어요. 처음에 있었던 포틀랜드에서 3박 4일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촬영을 하고 정말 힘들게 촬영을 이거 일주일에 다 찍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요? 그거 네.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네. 어떻게 이 배경에서 이거는 처음부터 그럼 책을 내시려고 아니에요. 생각하고 다 찍어놨나? 라는 네. 생각도 했었는데 네. 이걸 만약에 나중에 찍었다면 대체 어떻게? 라는 네. 생각을 그래서 그 곳도 네. 만약에 그 가게가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가보니까 7년이나 됐잖아요. 없어진 곳도 있고 다른 이름이 된 곳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걸 많이 느끼셨겠네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 촬영을 포틀랜드에서 했는데 내가 7년 전에 여기 혼자 와서 진짜 막막했는데 저희 남편과 아이도 따라왔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 이야기가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그렇게 뭔가 새로운 시작을 했었을 때잖아요. 또 40대가 또. 네, 맞아요. 40세. 근데 그때로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네. 그때를 또 되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내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주는 네. 그런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그거였어요. 듣다 보니까 이거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국엔 갑자기 왜 갔는지. 미국에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네. 안 믿어가지고 진짜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왜냐면 사람들이 저가 막 대기업도 다니고 막 이런 것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뭐 MBA를 하러 가나 막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네. 갑자기 이름 그거 하시다가 네. 갑자기 어느 날 저 미국 갑니다 하고 네. 어디 가시지? 막 이랬는데 네. 그때 제가 정말 결혼과 아이를 되게 원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는 삶도 너무 의미가 있다.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꼭 결혼을 해야 하고 아기도 낳아야 하고 그때에는 되게 그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시도를 해봤는데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시간을 떠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공간을 떠남으로 해결될 수 있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공간을 안 떠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안 되는 문제를 공간만 이동함으로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부싸움 할 때 그 공간 안에서 박 터져라 하면 시간이 아무리 가도 안 된대요. 둘 중에 하나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 공간을. 그런 그런 거 있어. 맞아. 네, 그래서 여러분도 구독자님들도 뭔가 너무 한 공간에서 안 되는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거기를 떠남으로써 그래서 저는 많이 노력한 이 공간에서 뭔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원래 살던 이 공간, 이 생활 반경에서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 네, 혹시 하면서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약간 뭐 공부를 하러 간다거나 네, 이런 거 당연히. 있었죠. 비자를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박찬욱 감독님이 김태리 배우를 찾는 그런 여정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배우자. 네, 그래서 짧게 찾아질 수 없다. 네. 그래서 3개월 관광 비자로는 안 되니까 5년 어학연수를 하고 진짜. 1년 안에 끝내자. 그 유학을 간 거네요. 어학연수죠. 사실 어학연수. 유학이라는 말은 조금 저에게는 너무 크고 어학연수를 간 거죠. 그 동안에 모아놓은 돈 이런 걸 들고서. 네. 다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와, 그래서 결국엔 만났고. 네, 너무 감사하게. 그 과정은 사실 책에 다 있더라고요. 네, 그 영수증을 맞아요. 따라서 그 네. 여정이 네, 재밌게 되게 그려져 있는데 네. 거의 읽다 보면은
이러다 그냥 한국 오시나? 이런 느낌에 갑자기 마지막에 네, 나타나는 할 만큼 다 해봤더니 나 진짜 다 했다. 파이팅 했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원래 1년에 있으려고 했는데 네.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 가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가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하는 거기에서도 노하우가 생기면서 이것도 사실은 컨텐츠로 하자면 너무 많은 얘기가 있거든요. 저처럼 40대 어학연수 가시는.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유가 어찌됐든 갑자기 내 삶의 터전을 바꿔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것도 40대에. 그 용기가 너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용기를 서포트해주는 실제 환경은 어떤가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요즘사 구독자분들에게는 왜 갔느냐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살았느냐의 얘기를 더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랬다면 이런 거예요. 저도 가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다양한 도시 나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포틀랜드를 시작으로 해서 뉴욕으로 갔다가 그럼 동부로 간 거죠. 다시 또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와서 있었는데 그래서 동서부를 다 경험을 해봤고 저를 그 도움을 주시는 그 유학원의 대표님이 와 이렇게까지 많이 도시를 바꿔서 다닌 사람을 못 봤다. 그건 여러 군데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죠. 사실 그 목적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다양한 사람 만나기 포틀랜드에서 저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면 뉴욕의 사람들은 좀 다를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정말로 제 배우자를 찾는 여정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만난 분들, 데이트했었던 분들이 그 당시에 인공지능이 막 태동을 할 때 진짜 많은 정보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되게 하고 싶은 새로운 것들을 그분들이 다 알려준 나의 거예요. 또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왜냐면 그분들이 진짜 세상 똑똑한 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실리콘밸리에서. 그래서 막 자연어 처리 이런 거 같은 거를 팁을 주고 어디 해봐 뭐 해봐 이런 것들 도움을 선생님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다시 어학연수의 얘기로 돌아가서 이런 게 있어요. 물가가 있잖아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건 있지만 오히려 그 물가의 차이는 자기가 잘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만약에 저처럼 어학연수를 있다라고 하면요. 포틀랜드처럼 좀 사람이 없고 한 곳은 그런 어학 연수를 하는 곳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비가 비싸요. 오히려? 그런데 물가라던가 텍스도 없고 집 렌트비는 싸요. 근데 다시 뉴욕으로 옮겼더니 거기 사람도 많고 렌트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신 학원들이 되게 많으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 학원비는 뚝 떨어져요. 그거 되게 신기하죠.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줄을 가도 다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장점이 있고 이래서 사람들도 이동하는구나 싶게 어디가 정말 좋았으면 거기에 진짜 사람들이 다 밀집되어 있겠죠. 근데 자연 현상처럼 어디를 가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제일 우선이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날씨가 되게 중요한데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에서 되게 선정의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보가 없이 그냥 가신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요. 그쵸? 포틀랜드는 가서 진짜 직접 내가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그런 정보도 알게 되고 지역별 특성도 알게 되고 그 지역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그 나이에 그렇게 그냥 훌쩍 떠나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책이 나와서 친구들한테 주면서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 그때 언니도 갈지 안 갈지 고민을 할 때 맞아 너가 그 얘기했지. 나 그 얘기가 너무 도움이 됐어. 했던 게 갈까 말까 이랬던 그 친구가 그러면 가지 마요. 하지만 1년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한테 똑같이 가서 1년 뒤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서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그럴 거면 일단 지금 가보자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게 됐죠. 저는 회사를 그만둘 때에도 그렇고 그게 정말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빨리 해보는 게 또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그렇게 미국에 가서 오히려 아니다라는 답을 갖고 오는 게 다음을 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같아요. 어쨌든 구독자님들 중에 뭔가를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일단 해봐야 여러 가지가 다 좋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 했을 때보다. 그게 정말 내가 찾는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부가적인 효과들이 전체적으로 또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 좋으라고 안 해? 라는 말을 누구 좋으라고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 하지 않는 것은. 어쨌든 저는 그 정신님의 그런 모든
인생사 그냥 쭉 들어보면서 정말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되게 네. 적극적으로 네.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내 인생을 주도하고 싶은데 사실은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많고 특히나 한국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요즘에도 많지만 사실 저는 정신님이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 당시에는 더 뭔가 시선이 더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분명히. 네. 뭐 갑자기 그렇게 40세 어디 간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주변에 너 왜 갑자기 그런 거 간다 그래? 이럴 수도 있고 뭐 대기업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내 갈 길 간다 이랬던 게 되게 저는 대단하게 느껴져서 일이나 네. 인생을 좀 살아가면서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한테 좀 해주실 얘기. 제가 요즘에 어떤 것들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을 할 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럼 일단 내가 저런 거를 못할 것 같아요. 막 두려워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못하는 것이 돈 때문인가 시간 때문인가. 그런데 각각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전 때는요, 돈 때문에 못하는 일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의외로 시간 때문에 못하는 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또 육아 중에 있어서 더 그럴 수도 네. 있는데, 그래서 너무 무언가를 걱정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서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면 그냥 고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중요성을 진짜 아니까요, 버튼을 빨리 눌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제일 아깝고 시간이 제일 소중하고, 예,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셨대요. 돈이 금이면 시간은 다이아몬드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망설일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의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언가 일이나 어떤 다른 이런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천년만년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저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지금 48세인데 네. 저희 성당에 연세가 80세,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70세 이렇게 하면 70세가 다르고 또 80세가 달라요.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분들이 막 정말로 젊었을 때는 너무나 명석하고 막 그런, 진짜 한국에서 막 그랬던 인재로 미국에서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나 뭐 아닌 분들은 사실 이 노인이 돼서는 다들 비슷한 삶을 살게 되시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보면 거의 내가 지금 내 무언가를 딱 할 때 70세까지라고 한다고 봐도 20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시작할 용기가 아니라 그냥 시작. 네, 시작할 용기를 넣고 시작. 네. 저는 정신님이 처음부터 약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뭔가 이름을 딱 지어가지고 시작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 광고회사에서 다들 막 기획안 쓰고 막 이럴 때 아니 나는 이름 하나로 시작할 거야, 이것도 용기잖아요. 네. 사실 뭔가 정해진 틀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깨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볼 거야.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이걸 오픈해야겠네요. 제가 거절을 안 당한 게 아니에요. 거절을 되게 많이 당했어요. 네, 그런데 그 거절을 당했을 때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냥 그거를 그냥 과정으로 여기고 계속 다음 네. 것도 다음 거 해보고 네. 계속 깨지면서 또 하고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네, 아까 그 박찬욱 감독님이 김태리를 네. 찾으신 것도 박찬욱 감독님인데도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겠어요. 그쵸, 그것들을 데이터를 다 보셨을 거고 그 데이터에 또 맞지 않으면 찾아 나서셨을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거절당해도 또 다시 일어서는. 그게 핵심이었네. 그럼 네. 그냥 거절당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해보는 네. 거.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밥 잘 먹고 잘 자고 내일부터 다시 파이팅하자 이런 마음으로. 네.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요, 할 수 있다를 되게 많이 외쳤거든요. 좀 잘 안 되더니 할 수 있다 이거 진짜 했어요. 그냥 입을 육성으로. 네, 이거 밖으로 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막 보면서 깔깔깔깔 웃고 따라하고 이랬는데, 저희 친구 사이다가 가르쳐 준 게 거기도 한 게, 언덕길을 오를 때 자전거를 타고 파워 이렇게 하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GD 노래인가? 아, 그래요? 이거 저희가 옛날에 일본에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서 다 다녔었는데, 그때 저한테 저희가 되게 바퀴가 작은 거를 샀거든요. 그래서 파워
파워 이걸 맞추라고 해서 그때 되게 귀엽다. 많이 배웠고 미국에서도 운전할 때 좀 되게 무섭거나 쫄릴 때. 쫄리거나 이럴 때 있거든요. 그때 따따따따따따 와우와 이거 아세요? 그걸 또 하면은 또 무서운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주문 같은 거 몇 개 좀 만들어 놓으면 좋고 제가 저희 아이한테 네. 만들어 놓은 주문이 몇 개 있어요. 오. 첫 번째가 궁금하면 못 참지예요. 음. 그러니까 그 호기심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파워 이것처럼 얘를 좀 그렇게 시동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궁금해 막 이러는 거예요. 궁금하면 못 참지. 그러면서 다음을 막 해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그런 주문 중에는 미안해도 있거든요. 음. 뭔가 서로가 미안할 때 말을 잘 못할 때 저희는 하나 둘 셋 미안해 이걸 누가 빨리 말하는지 경쟁을 귀여워. 해서 미안해도 하고 축하해 뭐 고마워 괜찮아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서 그런 버튼이 있어요. 1번을 누르면 사랑해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들어 놓으셔도 그냥 스스로 네, 용기가 여기다 날 수 있는 네, 그런 버튼을 주문 눌러가지고 네, 할 수 있다 막 그거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다양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름 짓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뭐 영수증 모으시는 이야기,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용기를 내는 이야기까지 나눴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잊지 않고 계시죠,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고 네, 네. 선정을 해서 정신님이 2시간 동안 두 온라인으로 2시간 안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이름을 만들어보고 숙제를 내드리는 그 숙제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작에 용기를 낼 수 있는 네이밍을 할 수 있는 거를 강의를 해드릴 건데 네. 비용은 없고요. 댓글에 왜 이름 만들기가 어려웠는지 어떤 이름을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저에게 강의료로 돈 대신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저는 그걸 다 모아서 받은 것들을 다 모아서 또 나누고 싶어요. 진짜. 네, 저에게 무엇을 또 주셨는지를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것도 너무 벌써부터 기대가 네. 되고. 그리고요 이렇게 클래스를 열잖아요. 만약에 30명이면 그 30명이 또 다 심상치 않은 분들이 와요. 제가 그런 분들을 뽑을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 보는 눈이 안에서 또 있으시니까. 네, 저 또 잘 될 걸 알아보는 눈으로 그래서 거기 안에서 그 커뮤니티를 계속 또 유지해가는 너무 것도 좋다.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개업을 했다 그러면 다 네. 같이 찾아가고 이런 거 해야죠. 그거 너무 재밌네요. 네. 그리고 하나 제가 또 부탁드린 게 있는데 부탁을 좀 많이 드리는데요. 네네. 네, 툴박스 콘텐츠로 네. 시작할 용기에 도움을 네. 주는 도구들을 또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네. 요즘사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네,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그런데 비주얼은 네. 멤버십 회원이 확인을 하는데요. 네. 구독자님들한테서 어떤 건지 그거 이름만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회원 그죠. 되고 싶게. 너무 좋아. 역시 다르다. 회원 되고 싶게. 네. 자, 제가 툴박스로 가져온 건 2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용기를 드리는 시작음과 시작의예요. 시작음은 시작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리고 시작의는요. 시작할 때 입는 옷으로 같이 만들어서 멤버십 회원님들께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또 주신다고 해요, 네. 여러분. 왜냐면 저도 유료 멤버십이 아니었는데 너무 유료 멤버십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하게 만들어서 그 멤버십 안에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집 주소 받아서 시작음과 시작의 각각 보내드릴게요. 진짜 너무 저도 지금 어떤 건지 얘기만 들어서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진짜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사의 컨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고요. 정신님과 인사를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